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전화로 대응한 것을 두고 좀 계속 좀 정치권에 공방이 일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목소리 듣고 오실까요?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런 지휘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전화로 지시하셨다라고 할 때 그 전화는 저희는 휴대폰 같은 거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닌가요? 그 모든 그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이미 지하 벙커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하 벙커 수준으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문제 없이 지휘, 진행될 수 있다 생각한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퇴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 당시에 상황이 발전돼 있지 않았다.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럼 퇴근 안 하겠습니까?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다. 어떠세요?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국무총리도 그렇고 강승규 수석도 그렇고 강하게 일단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저 안에 관저가 아니죠. 지금은 사저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지휘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는 발언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비가 오는 와중에 대구로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과거 청와대 관저와 집무실 그리고 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지하 벙커 같이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지금 그 거처하는 곳과 집무하고 있는 곳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용산 그 대통령실하고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제 가더라도 거기도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앞으로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 그 용산 그 부지 안에 관저를 만드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아니 지금 저쪽 외교부 공간 그쪽에도 있고 그럼 별도로 또 만들자? 아니요. 일단은 그렇게 가는데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거처가 동일한 부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글쎄요, 아주 치열하게 정말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인데요. 여야의 목소리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실까요? 압이 귀한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에 맞아 정치 공세의 소재를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최 교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야가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서로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고 기상이변이 있으니 우리가 수방 예산을 좀 어떻게 하자.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가지고 디베이트 토론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은 정치권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빨리 작동을 해서 가능한 한 이 재난 상황을 빨리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부나 대통령실의 잘못된 행동인데 지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그 한덕수 총리의 말씀도 물론 어느 정도는 사저에 있겠죠. 사저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고 이랬으니까요. 시설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하 벙커 수준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지하 벙커에 가면요, 모든 지자체와의 그 화상 연결 라인이 다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소방, 그리고 해경, 그리고 국정원까지
관련된 모든 곳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즉각적인 지시가 가능하게 돼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하고 지금 사저에 있는 거 아마 비화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안이 보장되는 전화기 얘기를 하시는가? 뭐 전화기가 여러 대 될 수 있겠죠. 한 라인이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하 벙커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지하 벙커에 가면 소방관들이 바디캠이라고 몸에 달고 작전을 하는 모습까지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직접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런 수준까지 그럼 사저에 돼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사저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요. 퇴근길에 가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 1층이 물에 잠기는 게 보이더라. 네. 그럼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바로 차를 돌려서 집무실로 가거나 위기관리센터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퇴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강승규 그 수석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대통령 퇴근하신 그 시간에요. 수많은 공무원들은 퇴근 못하고 다 사무실에 앉아서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 현장에 가서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요. 물에 빠지는 그 위험 속에서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퇴근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 어떤 정서와 감정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바로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네. 그걸 그냥 해명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전용욱 전 의원 다들 아시죠? 전용욱 전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 막 여권을 공격해 오자 전용욱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위기 때 뭐 했습니까?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짜파구리 먹으면서 목젖 보이게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봉준호 감독 초대했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것 같죠?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이재명 의원, 당시에는 아마 경기지사였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떡볶이집에서 진상 손님 짓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나섰는데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하실까요? 이 부분은 전용욱 전 의원, 이 밖에 계신 분은 저렇게 공격하실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전 정부와 비교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뭐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 복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짜증만 나실 테니 저희는 저희 일만 잘 하면 되는 건데 이번 피해가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고 또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이 재난 피해 상황의 심각성이 더 크게 와닿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빨리 신속하게 이 피해가 복구되도록 정부에서 더 최선을 다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전용욱 전 의원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